제가 지난 2월 23일 올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이거 모르면 호구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댓글로도 여러 문의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실전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 현수막이나 집 앞에 있는 현관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적힌 그 전단지 홍보물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 살다가 저렴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주택수도 미포함이라서 세금 걱정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달콤하죠. 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과연 그럴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이 영상의 주된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따져보는 거. 안녕하세요. 별일 있는 부동산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장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합원에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전적인 게 좋겠죠.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10년 살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고, 네 번째, 이렇게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니까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다는 거죠. 이거 잘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거 상품입니다. 근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뉴스에 나올 일도 없죠.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현수막이나 전단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빠진 채로 민간 임대 아파트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홍보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게 협동조합형인지 아니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간 임대 아파트인지 처음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전화를 자주 받고 홍보관으로 빨리 찾아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쉽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영상과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설명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거듭한 끝에 합유 또는 합유재산이라는 법률 용어, 이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잘라서 들으시거나 중간에 나가시면 이 영상의 전체 맥락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조합 또는 조합 재산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법률 용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률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도 공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유 지분 같은 거. 그러면 왜 제가 이 합유라는 말을 꺼내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조합원의 가입이나 철회,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 용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선택하고 가입하려고 할 때 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동의 목적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 지분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이 지분을 분할하는 청구, 권리 그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조합 재산은 합유 재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이나 청약 철회, 권리와 의무 등은 바로 이 조합체로서의 소유 관계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게 좋잖아요. 반대로 이 법률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조합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임의대로 8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3단계, 14단계 정도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 편의상 8개의 단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이 8개의 단계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법률 이익을 위해서예요.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네, 이 3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지만 합유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담으신 상태에서 제 설명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서 창립의사록도 작성하고 이걸 갖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발기인들은 이 조합 사무를 이사장한테 인계합니다. 그러면서 출자금을 납입을 하죠. 그 다음에는 관할 등기소에 조합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이거 공개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시에다가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는 그걸 검토해서 수리할지 말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면 수리증이 나와요. 그러면 조합은 그걸 받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그때 나옵니다. 금액도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미리 예비로 모집을 하죠. 광고도 하고. 자, 구도로는 조합원 모집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서상으로 할 때는 예비 임차인이나 예비 가입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서상까지 조합원 모집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예비 가입자나 예비 임차인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공개 모집 절차도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조합은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경관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든지 조건부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서 만약에 예정대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시공사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7부 능선은 다다른 겁니다. 시공사도 선정이 된 겁니다.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면 돼요. 이 착공을 해야지만 비로소 허그 보증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할 때 안심보장 확약서 이런 거 받는데 허그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죠.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공사도 잘 진행이 됐고 마무리도 잘 됐어요. 그러면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입주를 한다는 거죠. 입주 후에 10년 동안 잘 살다가 분양 전환할 때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면 1년 아니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의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이 조합의 사업 절차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호구당할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보이스피싱처럼 말이죠. 지금도 10년 전에도 강남경찰서 이과장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조합의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도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강한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시행사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행사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칫 피해를 겪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냐?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렵다거나 인허가가 지연된다거나 토지 확보가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 절차가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되던가. 네, 이런 경우들 바로바로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에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미 가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립서비스 정도 해드린 거 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만큼 일을 벌이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호구를 당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어 계약하시겠어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단점은 스치듯 이야기하고 장점은 아주 장황하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시나요? 원래 경제 활동에는 선의가 없습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많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경제 활동에는 선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가입하기 전에 꼭 살펴보고 알아봐야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조합에 가입할 때 내 지위가 발기인인지 조합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비 가입자나 예비 임차인, 회원 등의 명칭으로 불려지는지를 꼭 따져보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발기인을 모집했던 사업장들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조합원으로서 법률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른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발기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예비 가입자, 예비 임차인, 회원 등의 명칭으로 조합원을 유치하고 있는 현장도 있어요. 시청에 전화를 해보면 아직 조합 설립 신고도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지만 모집 신고 신청은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사단이 날 확률이 높아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죠. 또 최근에 예비 가입자 또는 예비 임차인 등 이런 이름으로 해서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계약서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갈고리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꼭 세심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퇴 시 철회 기간이나 가입비 반환 절차입니다. 공개 모집에 따라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라든지 가입, 탈퇴, 가입비 반환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공개 모집 절차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계약서에 있고 그것도 지켜질 때나 가능한 거니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조합 가입금 반환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현장들이 많아요. 상담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내가 납입한 돈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바로 서명 날인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죠. 계약서 전체, 계약서 조문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고 따져본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서명 날인하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 쓸 때 상담사 분들이 형광펜으로 계약서 중간중간에 밑줄 그은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곧바로 서명 날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와 계약서 문구가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에는 이 계약서 문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주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입금 반환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야 되고 위약금 조항은 또 없는지 이것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가입금은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 대행비는 빼고 반환을 하는 사례도 많아요.
1차 계약금에는 출자금과 업무 대행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출자금과 업무 대행비를 나눠서 입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업무 대행비를 왠지 아까운 공돈을 준다는 인식 때문인지 1차 계약금에 그리고 2차 계약금, 3차 계약금 여기에 출자금과 업무 대행비를 살짝 뭉뚱그려서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탈퇴할 때나 철회할 때나 해지 시에 이 가입비 반환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하게 계약 전에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싸움 납니다.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한 조합원은 가입 후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입비 전체를 제가 다 받을 수 있지만 발기인 모집 상태나 예비 가입자, 예비 임차인 등 이런 계약서에서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입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자주 생기는 분쟁 사례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한 모집 신고 수리 절차가 완료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조합이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조합은 조합원 모집 절차를 해당 시도지사한테 모집 신고 신청 수리하고 시도지사는 2주 내에 모집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조합에 통보를 합니다. 모집 신고 수리 절차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모집 신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걸러주는 건데요. 이렇게 법률의 규정,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 후 30일 내에는 가입 철회 시에 법률에 의해서 내가 지급한 금액 전체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한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의 법률적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에 전화를 하시면 해당 조합이 공개 모집 방식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시청에 확인하시고 다만 담당자로부터는 신청 서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에 대한 사실적 관계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잘 챙기시고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서 조합 가입자들한테 주게 되는데 대부분이 출자금 전액 환불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부 환불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구에서 사업 무산 시 환불 특약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어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업이 무산되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돈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종이일 수도 있지만 챙겨두세요. 그래도 소송할 때는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 출자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중도금 무이자? 이거 출자금으로 나중에 다 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합 재산은 무슨 재산? 합유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은 공동의 책임으로 중도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립서비스 정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유상보다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대신에 그런 말에 현혹되시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서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조건이 좋아졌어요. 조건이 변경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 조건에는 옵션을 추가로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불 조건, 즉 계약금 지급 조건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옵션 추가 무상은 결국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출자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은 좋죠. 그리고 계약금 납입 조건 변경. 자, 이거는 내가 갑자기 큰 돈이 없을 때 1차 계약금 얼마, 2차, 3차는 신용대출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끔씩 보면 신용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1차 납입한 그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 지급 금액을 환불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이 좋은 현장이라고 하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면 여러분들한텐 빚더미가 안겨지게 될 거예요. 돈을 입금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가입 철회 기간까지 지났다라고 하면 사업 무산 시 대책은 없습니다. 잘 해결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협동조합 민간 임대아파트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할 점이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좋은 현장, 옥석을 고르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의 재산은 합유 재산이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이익.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